가장 먼저는 그 당시 용어입니다만은 수평적 정권 교체를 드디어 한 거죠. 그 연합 정치를 통해서 그 DJPT를 통해서 연합 정치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한 것이고 그 수평적 정권 교체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뒤로 점점 주목을 했던 것인데 연합 정치를 선택하셨다라는 점이 이제 보통 그 당시에 제야 운동 같은 경우는 왜 뭐 김종필과 손잡냐 막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 정치인으로서의 김대중은 자신이 이루고 싶었던 게 있었던 거고 그걸 자기 힘만으로는 되지 않을 때 어떻게 보면 생소한 또는 반대쪽에 있을 만한 사람들과 손을 잡아서 자신이 주도권만 행사한다면 얼마든지 연합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게 현실 정치인으로서의 그 연합 정치의 선택을 보여주었고요. 그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고 대통령이 되셨어요. 되시고 난 뒤에 뭘 했나가 중요한데 YS는 아까 하나에 척결하고 금융실명제를 했다면 DJ는 저는 두 가지를 주목하는데 우리가 지금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복지의 기본 틀을 다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 경제위기 극복은 뭐 다 알고 있는 건데 경제위기 극복을 하면서 구조조정도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하고 회사가 문 닫고 뭐 도산되고 해가지고 정말 모두가 고통받는 상황 아닙니까? 한편으로는 경제를 살려서 기업을 살려주는과 동시에 그런데 이제 일자리가 없어지는 상황에서 복지제도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누리고 있는 복지제도의 기본 틀을 놓았다는 게 아주 저는 이 김대중 대통령의 고민이 오랜 고민이 있었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놀랐던 거는 복지 체제를 만든 거는 짐작이 됐어요. 이게 보통 이제 어떻게 움직일 건가인데 제가 당시에 교수로서도 놀랐던 거는 복지 문제를 구축한 것은 하기 쉬운 일은 아니나 이 선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IT 강국의 길을 연 거였죠. 보통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굳이 얘기하면 이제 뭐 이과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과 사람이라고 평생 정치인이고 저도 문과 사람인데 IT 강국 문제를 그 당시 정치인들 중에 그 생각을 한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그냥 뭐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가 있다면 주로 이과가 아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과 영역이 아닌 문과 영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을 또 잘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IT 강국의 길을 열고 그거의 기본 인프라를 다 만들지 않습니까? 제일 제가 놀랐던 건 오히려 그 점이었어요. 이분이 그 점에 대한 고민도 많았고 공부를 많이 하셨구나. 그래서 그 IT 강국의 길을 열면서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각의 대통령이 이제 큰 선택을 하게 되면 그 큰 선택으로 후세대가 득을 보는데 뭐 YS 같은 경우는 아까 금융실명제라는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그 후세대가 큰 득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DJ는 복지와 IT를 선택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공기처럼 느끼고 있는 걸 만들어 놓으셨죠. 저는 그게 아주 컸다고 봅니다. 뭐 남북 관계 문제는 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만 보게 되면 저는 그 두 가지가 아주 컸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뭐 대단하고 놀랍고 감동적이었죠. 그 이전에 이제 박정희 때 이후락이 북한 가서 김일성 만나고 이런 거는 아주 비공식적으로 몰래 만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직접 가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났을 때 대화 내용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보도되고 사진도 나오고 영상도 나왔을 때 저도 그 시점에 일단 뭐 모든 논리를 떠나서 감정적으로 우리가 하나였지 몇천 년간 하나로 살았지 근데 한 50년간 떨어져 사는구나 이런 식으로 계속 가게 되면 서서히 통일이 되겠구나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죠. 물론 뭐 그 결과는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안 좋게 되었습니다만은 희망을 던졌고 저는 그 기조로 김대중, 노무현 쭉 이어갔더라면 이런 노선을 가진 정부가 계속되었더라면 지금과 같은 상황이 오지 않았을까 봅니다. 적대적 대결을 추구하는 정부가 만들어지면서 북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고 지금과 같이 이제 통일 필요 없다는 얘기를 공식적으로 북한이 선언했지 않습니까? 참 아쉬운데 DJ의 대북 노선을 가진 정부가 저는 오래 계속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아쉽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었고 제가 교수 시절에는 그 말의 의미를 그렇게
절절하게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뭐 그냥 원래 하는 얘기지. 뭐 현실 정치와 그러니까 정치인과 지식인, 또 현실 정치와 또는 이상 문제의 괴리는 항상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걸 조화를 잘해야 된다. 이런 정도의 말로 이해를 하기 십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정치를 하고 난 뒤에 이제 그 말의 의미, 그 말의 무게를 뭐 더 절절히 느끼는데,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이제 육성회고록 포함해서 여러 걸 읽었는데 그 말씀 여기 나오거든요. 여기 나오는데 DJ가 그 서생적 문제의식, 상인적 현실 감각을 수도 없이 얘기해요. 뭐 자신의 책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에피소드를 쓰세요. 말씀하시는데 자기 주변에 이제 서생적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조언, 또 이상주의자들의 얘기, 또 지식인들과 제야 인사들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다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왜 그랬냐를 자기 자서전, 또 육성회고록 등에서 쭉 설명을 많이 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저도 교수 시절에는 그런 비판적 또는 이제 뭐 이상주의적 얘기를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실 정치로 들어와서는 아, 그게 다르다. 어떤 점이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현실 정치인은 말을 하는 사람이지만 말을 해야 되죠. 근데 그 궁극에 있어서는 결과를 내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또 평론하고 평가하고 훈수 두는 게 아니라 훈수 들고 평가하는 사람들은 언론과 지식인들과 시민사회가 해야 되죠. 근데 정치인은 그 얘기를 다 들으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노력을 다해서 성과를 내야 되고 결과를 내야 되는 거죠. 그 결과를 내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정치를 뭐 정치인으로 변신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은 제가 항상 마음에 이제 새기고 있는 글이고요. 새기고 있는 말씀이다. 그 DJ가 했던 그 말은 과거 이제 우리 현실주의 정치학자의 대표적 현대 정치학의 대표가 마키아벨리인데 마키아벨리가 했던 군주론에 했던 말과 딱 그대로 맞는데 마키아벨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군주는 오히려 산 밑에 가서 봐야 되고 또 군주가 아닌 시민 밑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런 얘기였어요. 산 전체를 보려면 위에서 보는 작업과 아래에서 보는 산 위에서 산 아래를 보는 시각과 산 아래에서 산 위를 보는 시각이 다 갖춰져야 군주가 제대로 통치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게 DJ도 분명히 읽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말이 한국화된 것이 바로 이거다라고 생각하고 DJ는 그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 감각을 겸비하란 말과 동시에 또 이 말을 하셨어요. 국민보다 한 발도 아니고 반발만 앞서가라. 뒤쳐져서는 안 된다. 뒤쳐서도 안 되고 국민과 똑같이 가서도 안 된다. 그런데 한 발이 아니라 반발만 가라고 해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특히 식자층 같은 경우는 국민보다 여러 발 앞에 가려고 하죠. 그래서 한 발도 아니고 반보라고 말했던 부분에서 그 결과 책임, 결과를 낸다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이 아주 강하셨구나. 자신이 대통령이 되셔서 어떤 소리를 듣더라도 나는 요만큼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 이런 마음이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제가 책은 이걸 가져왔는데 여러 책이 사실 있는데요. 이게 한두 개가 아닌데 이걸 어느 걸 소개시켜야 되나? 제가 뭐 아무거나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스티커 붙여놓은 걸 보면 되는데 여기도 지금 보면 서생적 문제의식에 줄 꺼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정치인은 국민의 반보 앞서서 국민이 나가야 한다. 요 말을 제가 이게 두 개가 가장 컸던 것 같고요. 이 두 가지 말고는 아까 얘기했던 서생적 문제의식 문제하고 반보 문제 말고는 제가 어느 페이지인지 잘 못 찾겠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정치인은 특정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는 될 수가 없다. 아까 뭐 김영삼 얘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정치인은 특정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될 수 없지만 그 최고 전문가와 소통할 수 있는 수준의 지식과 교養은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책인지 다른 그 회고록인 자서진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였거든요. 뭐 서울대 교수라는 그 분야 전문가였는데 지금은 저는 그런 위치가 아니고 정치, 이제 경제도 알아야 되고 문화도 알아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이 DJ의 그 말씀은 그래서 저는 법 분야는 제가 좀 안다고 하지만 나머지 분야는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몰라서 당신들이 알아서 해. 이거는 큰일 날 일이다. 그 분야의 전문가와 소통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가지려면 그 분야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치인 되고 제가 제 전공이 아닌 분야를 공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야 국정 전체에 대한 파악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아까 얘기했던 두 가지 말고 세 번째로 저에게 큰 교훈을 준 말씀은 그 지금 말했던 그 부분입니다. 아유, 저는 뭐 아직 멀었죠. 아직 멀었죠. 그냥 뭐 김대중 대통령은 저는 우리나라 정치에서 한 명을 꼽으라면 현실 정치인으로서의 한 명을 꼽으라면 DJ를 꼽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의 삶이 젊었을 때부터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어마어마한 시련과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극복해 나가고 게다가 그 자신을 죽이려고 한 사람을 용서를 하고 그리고 연합 정치를 통해서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그 복지국가, IT, 문화 강국을 열어 나가고 그다음에 평화, 통일 이렇게 나아가는 그 궤적 전체를 생각하면 이제 거대한 산맥 중에 거대한 산이죠. 저는 그에 비하면 뭐 신생 병아리 아닙니까? 고난의 서사란 점에서는 제가 뭐 있는 거죠. 윤석열 검찰 정권에 의해서 저 개인이든 저 가족이 어려움을 겪었던 건 사실이고 그런 통상 말하는 이제 그 집안 전체가 도륙이 나는 상황에서 제가 정치를 결심하게 되었고 단순히 뭐 집안 이제 뭐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이 원인이 뭘까? 검찰 독재 정권이 문제다라고 해서 제가 검찰 독재 정권 조기 종식 검찰 해체를 가장 강하게 주장했지 않습니까? 결국 이루어졌죠. 저나 제 가족이 윤석열 정권에 의해서 당했던 시련은 김대중 대통령이 당했던 거하고 비교가 할 수가 없죠. DJ 같은 경우는 DJ 본인이 당했던 사형 선고부터 외에도 아드님들이 다 당했어요. 당하는 게 단순히 뭐 학위를 뺏겼다가 아니라 최근에 또 한 번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아드님도 끌려가지고 고문당하고 막 혹독한 시련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정치를 하실 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과정 전체를 보면 김대중 대통령 본인과 가족 전체를 갈아 넣은 거예요. 자신도 물론 갈아 넣었지만 자신의 아들들, 세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크게 몸이 안 좋아지시죠. 사모님 영부인이셨던 이효 선생 같은 경우는 물론 영어 생활을 하지 않았지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그래서 그 시련의 강도, 시련의 그 범위나 강도는 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또 그 기간도 짧았고 그 강도도 DJ 김대중 대통령과 그 가족분들이 겪었던 고통에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